자, 안녕. 오늘은 세종대에 이루어낸 발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앙불구는 가마솥이 하늘을 우러르고 있는 모양의 해시계라는 뜻으로 서울의 해전교와 종묘 앞에 설치한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시계이다. 앙불구에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백성이 시간을 읽을 수 있게 그림을 새겨 넣었다. 북극을 맞춘 방구에 중심에 있는 그림자는 24절기에 따라 달라지며 계절에 따른 시간 변화도 고려했다. 앙부일구 한마디로 해시계인 겁니다. 해시계. 해시계 이 당시에는 정확한 시계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시간을 이렇게 해의 움직임으로 가지고 시간을 파악했다는 겁니다. 왜냐면 또 해의 움직임으로 보면 굉장히 정확해요. 왜냐면 해가 어때요? 맨날 일정하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 정확하게 시간을 볼 수 있었고요. 자경류는 스스로 종을 쳐서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라는 의미로 2시간마다 12지신에 해당하는 동물 인형이 종과 북을 울려 시간을 알려주었다. 이때 알려진 시각은 광화문에서 서울 시내로 전달되어 백성들이 시각을 알 수 있게 했다. 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 전까지는 뭐예요? 시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어. 사람들은 그냥 해가 중천에 뜨면 밥 먹을 때 됐는가 보다. 이제 점심 먹어야겠다. 해가 지면 저녁 먹어야겠다.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여름과 겨울만 해도 해가 뜨고 지는 시각이 매번 달라집니다. 달라져. 이때 당시 사람들은 이런 구체적인 지식 없이 그냥 살고 있다가 시계 없이 살고 있다가 세종대왕님께서 이렇게 나름대로 정확한 이 시계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제 시간을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과 비교하면은 완벽히 정확하진 않았겠죠.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시간을 비슷하게나마 유추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발전인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또 대단한 게 이 광화문에서 서울 시내로 전달하여 백성들이 시각을 알 수 있게 하였대요. 그러니까 또 세종대왕님께서는 본인만 아는 게 너무 미안했던 거야, 백성들한테. 그래서 나만 아는 것은 의미가 없다. 백성들이 다 알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한 세종대왕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12지시는 뭐냐면 이게 사실 선생님 어렸을 때 이 노래가 있었어요. 꾸러기 수비대라고 만화 영화가 있었는데 놀기 덩이 호치 새초미 잡초기묘 드라곤 요르기 마초미 미진사오미 뭉치키키 강다리 찡찡 신유술에 우리들은 너를 꾸러기 요르기 꾸러기 수비대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노래를 한번 외우면은 똘기, 쥐, 덩이, 소, 호치, 호랑이, 새초미, 토끼, 자, 축, 임, 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노래를 딱 외우면은 다 알 수 있어요. 이게 땅을 지키는 12가지 신으로서 이제 이 신이 그겁니다. 우리 지금 무슨 띠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몇 살이면 무슨 띠, 몇 살이면 무슨 띠, 몇 살이면 돼지띠. 여기에 쓰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 동물들로 이제 그 물시계의 시간을 알려주었다고 해요. 자, 이제 원리를 보자면 큰 항아리에서 자경루의 원리. 큰 항아리에서 흘러간 물이 원통 항아리로 들어간다. 원통 항아리 안에 있는 막대는 물이 차면서 위로 떠올라 위쪽에 구슬을 떨어뜨리고 구슬은 기계적 장치에 따라 종을 자동으로 울렸다. 그러니까 일정하게 물을 떨어뜨려줘서 이제 막대가 떠오르면서 그 막대가 구슬을 떨어뜨리면 그 구슬이 종을 치는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과학적이죠. 좋아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세종대에는 문화 분야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 예전부터 내려오던 음악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고치고 인쇄술도 크게 발전시켰다. 세종은 백성들이 글을 몰라 어려움을 겪자 이를 덜어주려고 일부 신하들의 반대에도 우리 글을 만들었다. 훈민정음은 혀와 입술의 모양에서 과학적 원리를 찾아 창제했다. 그리고 한자로 된 책들 중에 백성들이 알아야 하는 것을 우리 글로 풀어서 널리 보급했다. 야, 대단한 겁니다. 사실 세종대왕님의 가장 큰 업적이에요, 이게. 훈민정음.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이 글자 있죠? 선생님이 여러분께 수업하고 있는 이 글자. 이런 게 다 이제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신 훈민정음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한글입니다, 한글. 사실 처음에 훈민정음은 오늘날과 살짝 차이점이 있어요. 뭐 아래 아자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근데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우리 창조된 이 훈민정음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찾아보기 힘든 굉장히 과학적인 글자라고 해요. 그래서 배우기도 쉽고 활용하기도 쉽고 그래서 우리나라 문맹률이 세계에서 거의 가장 낮습니다.
가장 문맹률이 낮다는 거는 문맹률, 글자를 모르는 사람의 비율 가장 낮다는 거는 그만큼 글자가 쉽게 만들어졌다,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후민정음은 이 소리 나는 모양대로 글자가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과학적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배우기도 쉽고 익히기도 쉽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과학적인 글자라고 해요. 자, 그다음 뭐 삼강행실도, 뭐 충신과 효자, 연려의 이야기를 담았으며 이런 식으로 삼강행실도도 이때 편찬이 되었고요. 훈민정음은 우리 글을 읽는 방법을 설명한, 여기 보면 지금 나와 있죠.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글이랑 똑같잖아. 무리, 얼음 뭐 이런 식으로 아수, 비육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 비읍 다음에 아래에 점 찍혀 있는 게 바로 아래 아자인데 바인 겁니다. 바얌 이런 식으로 살짝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해석을 지금 하자고 하면 약간 어려운데 어쨌든 한자랑 섞어서 훈민정음이 우리나라 최초의 우리나라만의 문자로 딱 만들어진 겁니다. 그다음 인쇄술의 발전, 세종대에는 금속 활자가 좀 더 정교해졌으며 글자와 글자 사이 간격이 넓어져서 이전보다 읽기 쉽게 발전했다.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가 생긴 겁니다. 띄어쓰기가. 자, 세종은 과학기술과 문화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방에도 힘썼다. 와, 도대체 못하는 게 뭡니까? 국방까지 힘을 썼다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신경을 안 쓴 분야가 없고요. 굉장히 성군이었고요. 문화적인 발전도 많이 시켰고요. 국방력도 높였고요. 아마 세종대왕님 같은 분들이 계속 왕이 되셨다면 우리나라의 역사가 바뀌지 않았을까, 더 좋은 강대국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세종은 그래요. 남쪽으로는 백성에게 피해를 많이 주던 왜구를 물리치려고 스시마 섬 대마도를 정벌하게 했다. 북쪽으로는 사군육진을 개척해 조선의 국경을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확대했다. 또 고을의 자세한 내용을 기록한 세종실록 지리지와 같은 지리책을 만들어 나란 일에 활용했다. 야, 남쪽으로는 스시마 섬 대마도를 정벌하고요. 북쪽으로는 사군육진, 이거는 김종서라는 장군을 시켜가지고 이제 여진족을 물리쳐서 사군육진을 딱 개척을 합니다. 이쪽에 사군, 육진, 이쪽이 사군이고 이쪽이 육진입니다. 그 다음에 세종실록 찌리지 다라다라다라다다라다라다 이런 식으로 뭐그 독도놀이 딱 나오잖아요. 거기에 딱 나오는 가사가 나옵니다. 세종실록 찌리지 바라바라바라바. 지리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종실록 지리지, 이 독도놀이 땅에 나온다는 건 이제 세종실록 지리지에 독도놀이 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거겠죠. 자, 세종대의 과학기술, 문화, 국방 등 여러 분야가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 훈민정음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보기 또 한번 쭉 읽어보면서 여기에 맞는 답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럼 여기까지 마치고요. 선생님은 여러분들 학교에 왔을 때 이 적은 부분 64쪽, 65쪽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안녕.